네, 9월 30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여의도 정치 뉴스 웃음 포인트 박장대소 두 분과 함께 뽑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연구하고 계시는 네. 박성태 아니, 실장님이시고요. 제 담당이에요. 아, 그렇죠. 장 수장님은 사물 담당이에요. 사물이요? 네. 어떤 사물을 담당하고 돌, 계세요? 강, 오. 바람 이런 단어를 아, 그러고 구름. 보니까 클라우드 장이라고 구름. 하는 별명으로 작년에 큰 히트를 치셨는데요. 예.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요새 천사인 장이로 불러달라고. 저를 방송에서 자르기도 하고 방송에서 띄워주기도 하고 예. 신의 손 아, 내 인생을 망치러오는 나의 네. 구원자. 정치평론가의 아주 그냥 생명력을 좌우지우지하는 아주 신의 손입니다. 지금 네. 좌우지장장 하려고 그랬죠? 네,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같이 모셨는데, 아니 지금 계속 연속으로 특종 예고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뭐가 나옵니까, 클라우드 장? 없어요. 아니 특검이 지금 수사를 동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검사들이 수사 떨어져서 수사를 안 한다잖아요. 이게 지금 검사들이 큰일 났어요.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보 받은 걸 가지고 수사를 쫙 진행해야 되는데 예. 됐어. 뭐 저 검찰도 없어지는데 나 안 할래. 아. 그래서 지금 수사 예. 안 한대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니 특검. 국가공무원이 수사들. 뭐 그런 식으로 들어봤어? 정책에 따라서 일을 한다 안 한다고 해도 되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협박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협박인가요? 뭐 일단 1차적으로 민주당이고 예. 국민에 대한 협박이죠. 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방금 막 시작한 건데요. 예. 맞습니다. 예. 협박을 한 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원대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조속히 마무리하고 복귀하기를 원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단 일은 시켜진 일이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나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요. 직장생활 공무원을 떠나서 그러니까요. 직장인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월급 더 받는데. 그래요. 공무원 그래도 돼요? 저희 아무래도 세금으로 월급을.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저렇게 예. 돼버리면 시키는 일도 그냥 대강대강 해요. 왜냐하면 성과가 입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거 그냥 적극적으로 일 안 하고 그냥 대강대강 해가지고 줘 버려도 그 사람 어떻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특검 동력 확 떨어졌어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조사 적극적으로 안 할 겁니다. 일단 예. 신뢰를 받기가 어렵죠. 국민들 특검 신뢰를 검사들? 받기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에다가 배째라는 거예요. 검찰 조직 없어지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 내가 진짜 검사한 거는 나 그냥 중앙지검장 달고 검찰총장 되고 한번 윤석열처럼 한번 책상 치고 경로하고 막 국회 가서 의원들한테 큰 소리 치고 뭐 재벌들 잡아다가 막 족 치고 이런 말 들으니까 검찰 개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직업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한 건데 예. 이제 검사 없앤대잖아요. 수사 뭐 보안 수사권 준행 안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해서 뭐 하겠어. 나 이제 뭐 검사라는 직함도 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공소관? 야. 중수관? 예. 이거 뭐야? 무슨 공소청은 검사고 네. 예. 중수청은 수사관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라는 명칭을 쓰게 해주냐 이거죠. 공소청은 검사가 있죠. 여전히, 영장 청구는 예. 검사가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네. 공소청은 영장 청구는 기소하고 예. 근데 뭐 거기서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사는 안 하는 기소만 하는 검사가 있는 거예요. 네네. 기소 검사? 그렇죠. 이제 중수청은 다 수사하지 않는 수사관으로 검사가 무슨 검사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던 수사까지 중단하고 가려고 한다라는 식의. 근데 내용들이. 검찰이 뭐 지금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특히 예. 검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자기들 조직이 없어지니까. 그럼. 특히 수사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에 가면 수사관이 되니까 예. 그것도 행안부 산하가 되고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해야지. 아. 지금 김건희 특검에 가 있는 분들이 예. 이제 검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죠. 음. 여러 가지 통일교도 그래서 한학자 총재도 구속했고 예. 김건희도 구속시켰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권성동 구속했죠. 구속시켰고 예. 권진도 구속됐고 다 예. 많이 구속했죠. 근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구속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없어진다고? 그럼 나 안 해. 이건 부적절한 거죠. 그러게요. 저는 근데 인간적으로 초등학생도 이해가 그렇게 안 해요. 일이라는 게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한다는 인간적으로 말. 이해가 가. 21살 정도 넘으면 예.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예. 되죠. 아니, 이건 일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검사들의 저런 태업 형식에
자포자기성 항의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사실 과거에 이제 의사들이 그 증언 논란에 반대하면서 국민생명담보로 태업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생각이 나곤 해서 이게 뭐 문제의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론적으로 옳았냐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공적인 의식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든다니까.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나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자리 갈까? 뭐 검찰총장 한번 돼볼까? 중수부장, 뭐 중앙지검장 이런 거 해볼까? 그 생각으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없어져? 아이고 그럼 나 특검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잘 보여서 좋은 보직 받아가지고 검찰로서 검사로서 나 출세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 열심히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야, 내가 수사하지 못하고 그냥 기소장이나 쓰는 검사 하려면 내가 뭐 검사를 왜 해?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 댓글창에는 회사에 불만 있다고 일을 안 하면 잘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지금은 분들이 노동법이 강화돼가지고 못 잘라요 그냥. 너 일 안 하네? 태업이네. 그래서 아까 못 잘라.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댓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검사들끼리 예. 모여서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잖아요. 예.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고 예. 그런데 특검은 우리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우리가 하고 공소유지도 우리가 하는데 잠깐만 안 맞잖아. 그러니까 특별검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그것도 단체로 40명이 연대해서 성명을 내고 조속히 마무리한 다음에 예. 복귀하도록 해달라. 일단 이거는 협박이죠 사실상.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나중에 돌아가서 하든지 예. 본인은 지금 있는 일에 특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한 것을 이제 하나씩 예.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생각이 다르다니까. 우리 지지 안 받아도 하긴 돼. 뭐 그런 것 같아. 우리 검찰이 없어지는데 뭐 지지 받아봤자 뭐해. 나 그냥 여기서 있다가 검사 생활 한 1년 더 하다가 그냥 변호사 개업해서 돈이나 벌어야지. 그 생각만 할 거라니까요. 네, 이제 우선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당장 큰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어제 자생한방병원 관련해 가지고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의혹이 나온 것 같던데요. JTBC 단독 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오늘 나온 또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사실무근이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지실 논란 게임으로 가면 특검 수사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태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태업을 하는지 어떤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잖아요. 수사에 난관에 부딪혔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할 텐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이런 성명을 냈어요. 적극적으로 본인은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사검사 이제 특검의 수사검사 김모 씨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신뢰를 못 받죠. 예. 예를 들어서 못 밝혀냈어요. 제가 열심히 한 거야? 국민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검사가 나름의 권한도 있었잖아요. 물론 욕도 예. 많이 먹고 지금은 욕을 많이 먹어서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름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본인이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참 그럼 이거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은 민중기 그냥 못 특검 들은 척 해야 돼요. 네. 못 들은 척하고 근데 이게 그냥 해라. 안이하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검사가 그냥 나를 새가면서 자료 보고 누구 불러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구속시켜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예. 동력이 확 떨어졌다니까. 동력이 확 떨어지죠. 의욕이 이제 상실된 거예요. 목적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법 통과된 거가 예고되어 온 바인데 이제 와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말씀처럼 현실이 돼버렸어요. 예, 인질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수사를 왜 인질로 잡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시사평론 프로그램 앵커랑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솔로몬의 그 어머니 같은 내 아이다 하면서 이분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수사를 망칠 인질로 잡고 있다. 가짜 엄마, 가짜 엄마. 참 엄마 있고 가짜 엄마 네. 있는데 여긴 가짜 엄마인 것 같다. 뭔 소리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학자? 참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수사를 볼모로 잡아서 나 수사하고 싶어. 그러니까 검찰개혁 이렇게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볼모로 잡은 게 특검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짜 엄마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그걸 제가 김은지 드렸습니다. 앵커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도 열받아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의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예. 반응이 썩 그러시게요. 요즘 네.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검사의 네.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저러한 성명이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예. 네. 아니, 조직이 저도- 없어지는데 내가 검사로서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뭐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할까? 특검에서 뭐 돈을 뭐 왕창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 수당 좀 더 줄 텐데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왜 하나? 출세도 못 하는데 그런 생각은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할지 않을까.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에서도 다른 검-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이 방송에서만 얘기하세요. 검찰 앞으로. 개혁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네. 이거는 공소청이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음. 민생에 되게 직결되는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는 건 많이 난다.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2,5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없애냐? 예. 사실은 119나 앰뷸런스가 구하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검찰청 이름 바꾸는 거 굳이 바꿔야 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뭐 추석 때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검찰 문화가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아니면은 즉시항고를 하자는 걸 보면 예. 고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관이다? 그럼 중수청으로 과연 검사들이 갈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근데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거기서 설치법들을 그건 또 논쟁을 해야 되겠죠. 검사들이 수사관 타이틀로 거의 안 가려고 그럴 예. 겁니다. 자주심들이 있어서. 그러면 중수청을 공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을 따로 만드는 건 기존의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예. 만약 아무도 안 간다면 수사 능력이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소청에는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거기에서 의견을 내서 법을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검, 중요한 특검에 파견돼서 그럼 파견을 가지 말든지 그러게요. 이거 다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하다가 나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희 방송하는 분 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나가버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처럼 얼음이 좀 이거 예, 좀 받아들여지긴 하죠. 먹는다고 갑자기 나가면 되겠어요? 예. 예. 나쁜 놈이지? 예. 근데 방송하는 분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또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 마음대로 사업 하면- 번호가 까먹었어요. 아니 근데 하물며 개인 사업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공직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맞진 않죠. 예, 맞진 예. 않은데 그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 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추석 때쯤에 얘기할 것 같은데 검찰이 상당히 국민적인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들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자의적인 권력 남용은 충분히 견제를 통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를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판사들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비판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런 논리라면 재판하는 판사, 선고하는 판사 따로 두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조사 전문가 집단인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사가 수사할 필요는 없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해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검사들이 수사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OECD 국가 중에는 사실 수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차 범죄가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죄를 저지른 것 같아. 이놈 인상이 나쁘고 죄를 저지른 것 같아. 되게 참혹한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를 법에 따라서 처벌하려면 예. 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의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따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수사하는 검사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안 되고 또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권력 수사나 예를 들어 대기업 수사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 아직 하기에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안 네. 해봤으니까. 뭔가 이제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알겠습니다. 분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네. 심지어 제 입장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가지고 제작진이 좀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압력을 행사해요? 누구예요? 그렇죠? 제작진 말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침해합니다. 함께 하는데요? 방심이 제소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고 있는 팀인데요. 제소할 권한이 있나? 없어. 자,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도 지기현 의혹 관련해서 윤리감사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해서는 인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헷갈려요. 어. 이 부분이. 왜냐면 저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대법원에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나온 게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음. 근데 사법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왜 이거 발표 안 하냐? 왜 감사 결과 안 나오냐? 계속 하니까 사실 금방 또 잡아서 네. 감사원에 보고를 했잖아요. 아. 그런데 거기에 해당 사진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나온 제보가 됐던 사진. 그래서 술집인데 뭐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의 주장은 아는 사람들이 후배들이 있어서 그냥 후배 먹었다. 판사들. 예, 판사들.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예, 했죠. 예. 그리고 비용 문제에서도 뭐 그런 건 없다라고 음.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런데 그것만 보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단. 예. 아닐 가능성이 의심은 훨씬 크죠. 예. 접대 받았겠지 뭐라고 생각 의심이 훨씬 큰데 어때 뭐 접객원이 나온 것도 아니라고 하고 개방된 장소라고 해서 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의심은 크지만 일단 죄를 묻기 위해서는 이게 명확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의찬 실장이 원내대표실에 정의찬 정무실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죠. 이분이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오. 내가 최초 제보자다. 예.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신다면요? 막 적어왔어요. 예. 아니, 제가 최초 제보자다. 예. 그리고 본인도 3월 8일 날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석방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석방했을 때 예. 그날 새벽에 누군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가 정의찬 법무실장에게 제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확인도 해봤다. 그 술집 이름도 해봤는데 일단 사진이 나온 술집인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최초 제보자가 있고 그거를 전달해서 민주당에 제보한 정의찬 실장이 있는데 정의찬 실장 주장 최초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수백만 원 1회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예. 회원제 멤버십 룸살롱에서 오. 지기현 부장판사가 수년간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다. 어이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청탁금지법은 회당 100만 원이 넘어가면 예. 법 위반입니다. 아. 일단 판사로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일단 부적절하죠. 예. 근데 그걸 떠나서 부적절한 건 이제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법적으로도 회당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연간 300만 원이 넘어가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정의찬 실장은 이미 공수처에 2번이나 참고인 조사를 가서 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을 대법원은 몰랐냐?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 이것과는 그 회원제 멤버십이 같은지 다른지 보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진 한 장만 본 건지 어땠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대법원이 지기현 부장의 해명만으로서만 지금 판단을 좁혔다. 그렇죠. 예. 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예, 예, 사실은 밤에는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건 판사들이 하는 얘기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전에 법률신문인가요? 어디 매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많이 본대요. 실제로 뭐 레이크레이션 자격증이 레크레이션 있다는 자격증이- 소문은 있죠. 아니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자기 이야기했나요?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다. 예. 회식 같은 데 하면 저기 자기가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이건 뭐 법조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보 담당 판사들이 있잖아요. 공보 예. 담당 판사들과 뭐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훼손같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보 담당도 아닌데 온다. 예. 같이 어울린다. 근데 뭐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 자리는 아니겠죠. 음. 그래서 술자리를 좋아한다는 설은 이미 법조 내에서도 파다해요. 자, 그런데 최초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룸사롱 접대를 20여 차례 받았다. 예. 그건 습관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과연 그 의혹에 대해서 예. 대법원이 알고 있었고 이건 제대로 조사했냐. 아. 정의찬 실장은 이거 조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법원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장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예. 내용은 예. 당시에 막 민주당에서 사진 같은 거를 공개할 때 저런 내용들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우리가 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풀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걸 내놨어야지. 7차례 뭐 룸살롱에서 수차례 7차례 등 했다 그러면
그에 뭐 비용 지불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같이 먹었다라는 다른 증거, 골프 접대도 많이 했다면서요. 같이 쳤다면서요. 그럼 같이 골프 쳤을 때에 또 영수증, 같이 네. 사진 찍은 거 아니면은 뭐 점수표라든지 그런 거 내놔야지 우리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그냥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은 저것이 과연 어떤 직위원 판사를 조치할 예. 만한 근거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위원 판사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내란 범죄 재판에서 직위원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논란만으로도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근데 저 사람을 이제 처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서 2번이나 정의찬 정무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그런 수사해야지. 영수증 같은 거는 당연히 이 최초 제보자 예. 있겠지. 정의찬 계산했으면. 실장의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영수증을 안 갖고 있어도 카드 내역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정황들이 나오죠. 물론 카드 내역서 가지고 그 자리에 예. 직위원 부장판사 있었냐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최초 제보자가 만약 그냥 본인 말대로 그냥 본인이 지어낸 얘기라면 그건 모르는 거니까. 예,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황이 좀 더 나올 테고 예.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최초 제보자와 직위원 부장판사가 지인 관계냐. 예. 수십여 차례를 룸사롱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인 관계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면 될 거라고 예. 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공수처에 제보했으면 공수처에서는 술집에 있는 뭐 마담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진짜 맞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네. 당연히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확인이 됐으면은 직위원을 소환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조치가 없다라면 저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이대 사인 회동, 사자 회동 이것도 재판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나온 이야기들 또 이어가 보면 그 공수처 조사 결과 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류를 하긴 했어. 입장을 완전히 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황정화 의원실 발 자료로 나온 걸 보니까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나 술접대 의혹이 있을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뭔가 감추고 샤오미 폰으로 싶었겠죠. 바꿨다. 뭐 갤럭시 뭐 S10에서 25로 바꾼 다음에 또 샤오미로 바꾸고 다시 또 갤럭시로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얼리 어답터인가 아니면 애국자인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이 있다고 바꿨다가 봐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정의찬 정무실장의 이런 말하는 걸 보면 좀 완전히 그냥 약간 완전 뭐 처음에 우리가 사인의 동서를 얘기할 때처럼 썰을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쪽 제보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야. 본인이 직위원 부장판사 지인이라는 예. 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제가 볼 때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은 게 있을 예, 수도 있고 예. 카톡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좀 더 공개를 하면 네. 예. 정황이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지판사님 오늘은 7시에 강남의 어느 룸살롱 집으로 오세요. 그레이스. 차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그레이 땡스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 주고받은 봅시다. 말이 예. 뭐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방에 그거 그냥 다 가는 거지. 제보하면 되지. 왜 안 하냐. 예. 그게 좀 이상해요. 예. 계속 요 사안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두 분이 준비한 말말말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거 그냥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김은재 앵커님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좀 민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 이거 어려운. 오늘 심지어는 예,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예. 공개 재판으로 오늘 했어. 그렇죠. 예. 지연 중개한 네. 재판으로 했습니다. 근데 기름장어 한덕수의 진면목을 또 보여줬다. 오늘도요. 예. 예. 일단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제 뭐 다 보진 못했어요. 예. 근데 뭐 기사 나온 걸로 이렇게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고 이런 데서 이런 상황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예. 말은 그렇게 해요. 이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죠. 예. 본인은 CCTV에 나오잖아요. 문건을 예. 다 보고 누구랑 상의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제일 큰 게 국무조정실장이 1시에 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예. 국회에서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된 뒤에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고의지연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혹시 윤석열이 2차 계엄을 하거나 또는 장관이 뭘 좀 할 것 같은데 해서 봤다든지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오히려 정진석 비서실장이 장 소장님이 정말 싫어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2시쯤 전화해서
이거 겸해제 국무회의 열어야 되지 않아요? 예.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예 하고 그때서야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이분이 그러면 받아들이고 말로는 어렵다고 그랬고 실제로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믿을 게 아니다. 네. 기름장어가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네. 왜 저런 진술을 했을까요?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지. 아,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통해서 예. 최대한 다 그렇죠. 미루고. 이분의 목적은 생존이죠. 생존인데 사실 불구속된 것도 참 놀랍긴 한데 그렇죠. 플리바게닝 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소문이기 때문에 뭐 예. 확인은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본인은 발버둥을 치고 있다. 오.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그 새벽 3시에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소동 이건 뭐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사실 이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네. 어떻게 오늘 재판 나온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량 낮추려고. 아. 네. 그러니까 근데- 무죄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집유. 네, 좀 이렇게 실형은 안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평생 구속되지 않는 걸 지금 목적으로 네. 무언가 하고 있다. 이런 감옥에서는 말씀이신 좀 안 거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증언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동조하진 않았어요. 그러한 스탠스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내란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하고 같이 내란 주도했는데 불법 비상 겸 주도한 것 같은데 예. 막 이런 판단 받으면은 이거는 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조자 방조자 차원도 아니다. 나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성하지 않으면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열심히. 예. 근데 명확한 증거들이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근데 실제 12월 3일 날 국무회의실 뭐 대적견실인가요? 회의장에서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 네. 그러니까 이 법정 전략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유리한 판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국엔 이럴 거예요. 예.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누군가요? 윤석열은 그랬잖아요. 예. 본인 내란 재판에서 보석 재판인가 내란 재판에서 하여튼 내란 한덕수가 재판에. 했다. 한덕수가 했다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포고령 뭐 폐기, 예. 국무회의 회의록 폐기 이런 것들 다 한덕수가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이래잖아요. 그럼 한덕수는 아니에요, 윤통이 했어요. 뭐 이렇게 서로 핑퐁하겠죠. 뭐. 근데 그릇들이 너무 아니라는 생각에 그릇이요? 그릇들. 예. 과연 제가 했습니다. 저를 처벌해 아. 저자가 예. 총리로서 그것도 뭐 2번이나 했고 예. 주미대사를 역임했고 그런 그릇이냐. 음. 정진석 비서실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장관 다 마찬가지. 예. 지금 다 발뺌하고 있잖아요. 내란에 투입됐던 어쩔 수 없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갔던 군인들. 예. 거기서 시민들과 또 당 국회 보좌관 당직자들과 맞닥뜨렸던 군인들. 예. 이분들이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대요. 내가 반란에 들어갔었고. 아. 이분들이 그래서 막 상담도 받고 엄청난 그럴만 하죠. 고민들이 많죠. 예, 예. 내가 본인이 가해자가 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인생의 오점이 예.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정말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아무 죄가 없죠. 오히려 그 당시에 그분들이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천운으로 예. 불법 계엄의 이 위기를 건너간 건데 그거를 가장 핵심부터 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발뺌만 하게 바쁘다. 네, 뭐 끝까지 이거는 뭐 똑같은 모습이네요. 예. 호유라기보다는 어류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름장어. 예, 기름. 미끌미끌. 예. 오늘 조회수 안 나오면 박 실장님 탓이라고 생각을 아, 그래요? 이제 자인해버리세요. 왜? 갑자기 아니, 받아들이기 그냥 어려운. 알겠습니다. 내 책임이다. 그 정도 그릇은 돼요. 예. 내 제 책임이다. 예. 자, 말말 제가 책임지고 물을 먹겠습니다. 예, 말말 그러면 장 소장님 거로 넘어가 볼까요? 핫합니다. 예. 핫한 인물. 올해의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가요? 애지중지 김현지. 네. 지금은 이제 제1부속실장이 됐죠. 맞습니다. 국정감사의 운영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김현지를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 위해서 보직까지 바꿨다. 그럼 뭐 보통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증인 채택이 되는데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증인 채택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부속실장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김현지가 국감장에 나가는 것을 스스로 되게 꺼려했거나 아니면은 최종 결정권자가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현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적절한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논란이 더 커져버렸어요. 이번 인사가 결국 김현지 비서관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지금 장성철 소장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제가 보세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약간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았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증인 출석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인사가 났으니까.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더 큰 거는 100일에 어느 정도 조직이 약간 안정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적재적소에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유정 대변인이 요즘 얼굴이 진짜 많이 상했대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일이 많고 저는 그거는 한 달 전부터 들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거의 기록이다. 왜냐면 국회 브리핑 생중계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버벅대면 안 되잖아요. 기자들이 뭘 물어볼지 몰라요. 미리 예상 질문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방면에 다 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질문들은 저도 예를 들어 같은 거죠. 뭐 방송에 나왔는데 무슨 주제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다 물어봐요.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답변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슈도 많고 그래서 말 실수하면 또 큰일 나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수석이 같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강유정 대변인이 혼자 하잖아요. 매일같이 혼자 하고 또 본인 그쪽에서 그래서 대통령 그 정책실 특히 안보실 이런 쪽 질문이 나오면 잘 그건 모르니까 좀 서포트를 해달라는데 사실 서포트도 별로 없었대요. 지금 대통령 전체로 인력 부족이어서 따로 그쪽에서 한 명 파견을 받아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그러고 이규현 수석은 이제 본인이 막 브리핑하고 그런 것들에 또 욕심내는 분이 아니에요. 잠깐 미안한데요. 지금 김현지 얘기하는데 강유정 얘기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전반적인 인사 기조에 맞춰서 그럼 김현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래서 강유정 중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김남준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좋은 이제 변곡점을 잘 짚어줬어요. 아니 김현지 얘기하니까 왜 강유정 얘기하고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이 그래서 대변인 그거를 채우니까 부속실장이 비잖아요. 근데 원래 김현지 비서관은 부속실장직이 더 낫었다. 원래 그 역할을 많이 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이번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예요? 아니 관계자가 한 얘기를 제가 전에 취재하신 내용이니까. 아니 그 평론가가 그렇게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냐면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두 달 전부터 다른 얘기 들었어요. 장소장님도 가끔 취재한 내용 말씀하시는데. 아니 많이 해요. 저는 분석한 내용을 얘기해요. 기억 안 나요. 장 소장님은 취재한 내용을 얘기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무튼 이번 인사에 대한 두 분의 취재 내용이 다르다. 일단 제 취재 내용은 저렇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김현지 비서관 얘기 그다음에 뭐 대변인실 얘기 이걸 한두 달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배경 설명으로 해드린 거고 그건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그거는 명확히 잘못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을? 왜 부속실장이 때 왜 안 나온다는 아니 저 비서관 때 총무비서관 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당에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렇죠. 거 그거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지 말자고 결정했는지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 안 나가겠다고 한 건지 또는 의원들이 사실 김현지 비서관을 좀 무서워해요. 왜요? 실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정진상, 김용은 이제 뭐 보석 중이고 뭐 재판받고 있으니까 일단 약간 의견을 많이 얘기가 어려우니 남아있는 김현지한테 다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세다고 해서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냥 미리 보호에 들어갔는지 알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냐. 그렇죠. 그거는 누가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정말 부적절했다. 나와야죠. 그러면 우선은 아까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장성태 소장님은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박성태 실장님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 두 분 다 나오진 않는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논리가 맞으려면 일단은 처음에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할 때 민주당이 저렇게 증인을 빼버리거나 김현지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안 했어야 된다니까. 총무비서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으니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자, 우리가 좀 이제 100일 지났는데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총무비서관보다 부속실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직 이동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나간 거 아시죠? 중인치 때까지 됐는데 나간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처음부터 강렬히 막 반대하다가 그건 잘못했죠.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부속실장으로 옮겼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고요. 네. 안 나오게 하려고 보직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더 적임자인 것 같아서 부속실장 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후 약방문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왜요? 혹시 네. 대통령실에서 추석 선물 받았어요? 예. 아니, 진짜 받았어? 그거랑 별도로 지금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평론을 하고 계시는 너무하네. 건데. 받았어 진짜? 안 받았어요? 나 너무하네. 난 안 보냈는데. 오늘까지만 오늘 대통령 선물 받았으니까 오늘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 지금 와. 갑자기 이 박성태 실장님의 평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농담입니다. 하시면 농담. 근데 대통령 선물 받았죠. 그럼 왜 나는 왜 안 보내? 그게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이 선물 보낼 명단 해가지고 올리면 해서 보내잖아요. 제가 아는 직원이 올린 자. 거죠. 나도 아는 직원 많은데 왜 자. 걔네들은 안 올렸지? 지금 안 가까우니까 그렇지. 난 가깝거든. 자, 여기까지 선물 이야기는 끝나고 유선물도 하는 게 받았어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정체가? 저도 선물 받는 사람입니다. 댓글창에는 총무비서관이 지금 당장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 논쟁이 될 리가 예. 없는데 예. 갑자기 증인 했을 때 뭘 예. 부르냐 자꾸 이래버리니까 예. 논쟁이 그렇지. 되는 거예요. 논쟁이 커졌지. 사실 논쟁될 일이 예.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더군다나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까지 음. 있으니까 그게 억측이든 어떻든 간에 음.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좀 더 조심했어야죠.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아이템도 있는데 한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 근황을 또 지난주에 통화를 직전에 하셨어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좀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혹시 네? 최근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을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어제 연락 왔어요. 연락이 먼저 왔어요? 저는 먼저 안 합니다. 아, 항상. 네. 그거 이렇게 활동상은 보내주시고 예. 이렇게 추석 전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 올라온다고요? 네. 원래는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계속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었나요? 근데 추석 전에 이제 올라오겠다 하더라고요. 왜요? 명절은- 계획이 좀 바뀐 건가요? 명절은 쇠야죠. 아, 명절 아니, 추석 세려고? 명절이 긴데 아. 그때 어디 아, 가도 예. 좀 거기 누구를 만나는 것도 좀 적절치 예. 않잖아요. 학교 갔는데 애들도 없을 거고 학생들도 없을 거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잠은 어디서 자요? 숙소? 모텔이나 호텔에서 자겠죠. 호텔에서. 오. 모르겠는데 그거 안 물어봤는데 물어볼게요. 아니 고시원 같은 거도 그냥 옥탑방 같은 데 딱 달방 얻어. 네. 하여간 이제 어디 근로자들도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왔다가 예. 추석에 왜 다시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 그래. 근데 또 명절이 정치인한테는 대목이잖아요. 뭐 이렇게. 지역구원한테는 대목인데 예. 이게 국회의원 배지가 아닌 분들은 어디 가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번에 그래서 플랫폼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한컷이라고 해서 네. 벌써 사진을 좀 올린 게 있던데요.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저거는 뭐 이렇게 소통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들고 있어요, 근데? 뭘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에 있어요라고 하면서 사진을 컷컷이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예를 들면 거제에 있으면 어디 가서 좀 일하는 예. 그런 옷을 좀 입고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건 놀러 간 것처럼 보이네요. 본인이 고르는 사진들일까요? 올리는 거? 당연하죠. 예. 아. 저거를 허락 없이 뭐 실무자들이 보통 사진을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요, 안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찍어주죠. 아, 보통 정치권에서는 네, 그러면 예. 찍어주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뺄게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허락 없이 올리지는 않죠. 그러면은 저는 스타일리시한 사진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조금 좀 제가 생각에 거시기 하네요. 좀 저건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떡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같이 근데 저- 떡이나 하나 드실까요? 이게 맞나? 떡방앗간에서 그 쌀을 빻고 막 이렇게 떡을 갈아떡 뽑는 그런 일하는 장면을 올리는 게 낫지. 아. 떡 맛있는데요. 근데 본인의 평가는 어때요? 지금 다니면서 이게 뭐 치킨 배달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또 화제가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근데 저렇게 이제 지방에서 외부에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것은 상당히 제 신상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럴 때는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솔직히 예. 제가 참모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냥 왜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 어떠냐는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행보했는데 언론에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못하셨는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저희 같은 사람 평가 듣고 또 새롭게 전략을 짜면 되겠죠. 근데 좀 전 이해가 안 돼. 한 컷이 이상한데?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된대요. 뭔가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비공개 하더라고요. 플랫폼이요? 예. 뭔가 그게 맞나? 정치인들이 근데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거는 신비주의 그건데. 아닐까? 뭔가 있어 보여서 더 가입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열성 여기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서 막 소란 나오고 서로 논쟁하고 그러느니 강한 팬덤만 지금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개방형으로 해놓으면 와가지고 그렇죠. 얘기도 댓글로 되고 이 싸우고. 나쁜 XX 도배할까봐.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근데 과연 그게 맞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진도 물론 이제 딱 보니까 지금 이제 비공개 플랫폼이면 예. 뭐 팬들에게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치킨 나르는 사진. 예. 그건 되게 좋은 사진이다. 아,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좋은 예, 사진이다. 예. 사진 잘 골랐다.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들으면 이분은 그냥 사실은 파워 엘리트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가 딱 그분의 상징이에요. 예. 사는 집도 거기고. 근데 저런 모습들에 뭐 본인도 좀 배우게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그 뭐 초코파이 그 기소한 것처럼 아, 예, 전주지검에서 네, 예, 너무 지금- 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예, 딱 예. 가져오는 순간 저 와, 내가 사줄게 초코파이 씨 막 이러고 그냥 네. 끝내야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뭐 예.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어떤 노조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 업체 측에서 이건 강하게 그러면 강하게 그건으로 처벌을 요구했다. 뭐 고소를 이런 얘기도 해야지. 있어요. 예. 그래서 1,000원짜리 예, 절도로 그렇죠. 예, 그런 기소하는 가지고 게 그런 거 그냥 예. 빨리 가시지 하고 예. 보냈어야죠.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그 형식으로만 맞추면 서민들은 그걸 몰라요. 본인도 배울 게 있을 텐데 저런 사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폐쇄용으로 했다라는 것이 조금 저는 의아하네요. 그래서 저거는 왜 저렇게 했는지 물론 본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와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폐쇄용을 했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지금 속보가 있네요. 뭡니까? 이거 누가 보내준 거여서 제가 예.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허위 조작 편파 부대 대명사였던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폐간과 법인의 제를 선언했습니다. 재선언했다고요? 네? 폐간을 폐간. 선언했다. 스카이데일리가 그 예. 중국인들 뭐 어디 선관위에서 90몇 명에서 체포돼서 어디 조사받고 있다 이런 5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악의적인 그렇죠. 그거거든요. 예,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조작 저희가 정보. 피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사인 기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쵸.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맞죠. 가지고 왔던 것이거든요. 뭐 근데 윤석열 때 일부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협찬 내고 많이 그랬죠. 했죠. 정부 광고도 받았다 이런 차원의 비판이 네. 있었는데 그러한 소식까지 전하면서 우리 또 장승투 수사님 마치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정말 시사인 우리 또 1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즐겁고 행복했고요. 추석 명절 잘 1년 넘게 맞이하시고 했어요 저희. 아니 지난 추석 딱 예. 1년 됐잖아요. 또 예. 무사하게 안 잘리고 정말 배신감을 느낍니다. 박 실장님 혼자만 선물 받고 네, 그거는 그럼요. 끝나고 두 분이 좀 시계 더 있거든요, 이야기를 시계? 나누도록 하시고요. 상상시계 됐어요. 상시계. 자, 없어요. 댓글창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또 지적해 주시는 그래요? 분이 계셔서 요건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타워팰리스 안 하겠습니다. 사나요? 두 분이 한번 사는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타워팰리스 같네요. 사는데? 아, 그래요? 예. 거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자, 여기까지 옆집에 사는 한번 옆집에? 네. 확인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3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의원 그리고 김재원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